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안녕하세요. 저는 원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디입니다. 네, 오늘 바로 이어서 좀 너무 길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스포가 무분별하게 튀어나오는 스포전 리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처음 포인트로 준비한 파트는 사실 이제 영화 자체 내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서 바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오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노스포전 녹음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막 이 얘기 자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아, 진짜 오역이 너무 심하죠? 기존 마블 영화 팬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오셨지만 이번에도 또 박지훈 번역가가 번역을 맡았는데 이번 네. 오역은 도저히 단순히 오역이라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결말과 크게 관련 있는 부분에서도 심각한 오역을 남발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영화 번역 논란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파장이 심한 논란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크게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에요. 맞아요, 이거 이 정도 맞아요. 수준이 되면은. 이거는 실수가 저는 아니죠. 진짜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게 네. 지금 이제 이게 영화를 보는 전체적인 감상과 정말 연관이 있다고 노스포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정말 결말과 너무 관련이 크고 제가 느꼈던 영화를 딱 보고 나서 느꼈던 탄력감. 네네. 이게 뭐야? 저도요. 크레딧 끝나는 올라가는데, 크레딧 음. 올라가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지 싶고. 네. 그런 부분에서 큰 오역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장 큰 오역 논란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의 대사이죠.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네.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We are in the end game. We are We are in the end game now. We are in the end game now. 라는 대사를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지금은 희망이 그래서? 없어. 이렇게 번역을 네. 해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 어벤져스 팬들이 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희망을 빼앗겼어요. 네,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이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직역을 네. 해도 네. 이게 게임이 끝났어가 아니고 게임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직역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원래의 대사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네네. 원래는 이게 게임의 마지막 단계다. 네.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왔다. 이제 네네. 최종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대사인 거예요. 맞아요. 엔드게임이 체스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네. 영화 내용 보시면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 앉아가지고 이제 1400만 가지의 미래를 막 엿보고 오잖아요. 휙휙휙. 네. 그러고 나서, 타노스를 이기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말했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일부러 타임스톤 넘겨주면서 희망을 말살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그쵸.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대사고 이제 자기가 사라지고 나서 이제 주요 싸움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토니 스타크한테 이제 네. 어떻게 보면은 잘 해 나가라라고 매기해주는 장면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를 완전히 캐릭터 붕괴화시켜놨죠. 불과 몇십 분 전에 토니랑 스타이드를 난 스톤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했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갑자기 토니를 사랑하게 된 거야. 너를 구하기 위해서 스톤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 두 배우가 너무 애절하게 연기해가지고 저는 순간, 정말 그 오역을 듣고 순간, 진짜로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마음이 움직인 건 아닌가. 토니 스타크를 사랑해서 지금 스톤을 내놓은 건 아닌가? 아니 지금 우주 반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그거를 줘보려면은 그렇죠. 사랑이 뭔 소용입니까?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 엔드게임 이것도 굉장한 오역이지만은 또 네. 다른 충격적인 오역이 또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네. 오역 때문에 피를 많이 보네요. 진짜 이번에. 네. 네,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라지기 전에 토니에게 네. 토니, there was no other way 라고 해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라는
말을 하면서 나가는데 이 자막 번역에 네. 방법이 없었어. 이것밖에 이렇게 나와요, 자막이. 그런데 네. 이 대사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었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이 없고 방법밖에 오로지 이 없었다. 방법뿐이다라고 번역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오역을 해버리면서 한국 어벤져스를 사랑하는 한국 팬들이 싹 다 지금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크레딧 딱 멘붕. 올라가는데 네. 그럼 이제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네, 딱 크레딧 올라가는데 극장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한 거예요. 다들 벙 쪄서. 크레딧 딱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들 예. 털썩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게 지금 한국 관객들을 정말 모독하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다른 이제 영화 팬들은 이제 다른 나라 영화 팬들 이제 영어권 영화 팬들은 다들 네. 이게 제대로 됐다 이렇게 네네. 딱 뭔가 이제 시작될 거야. 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의 빅 픽처가 시작될 거야. 딱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네. 장면인데 우리나라 관객들은 비극으로 어벤져스 4가 끝나버린 거죠. 어벤져스 3가 그렇죠. 끝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결말부의 오독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이 네. 인피니티 워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것부터 해서도 오역 파티가 시작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인피니티 워 보시면은 절대 빌런이 타노스잖아요. 그런데 타노스가 맞아요. 이렇게 온 우주를 절반을 날려버리는 계획에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명백한 네, 맞죠.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자신의 고향 타이탄 행성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멸망 위기에 놓였는데 나는 분명히 절반을 죽이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지금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만이 그 타이탄 행성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타노스는 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아예 실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결과가 망한 걸로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자막을 보시면은 그래서 절반을 죽였는데 타이탄 행성이 멸망한 것처럼 나와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아예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타노스는 고향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은 I offer the solution 네. to kill half of라고 해놔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를 하나하나 단어로 설명해드리면은 나는 네. 제안했다. offered, offer. 네. 제의했다. offer. 제의했다의 과거형이죠. offered. 네. solution. 방법을 제안했다. 네네. to kill half of. 반을 죽이자고 제안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정말로 그냥 영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냥 해석했어도 난 절반을 죽이자는 해결책을 제안했어 라고 해석을 해야 직독직해. 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 자막에서는 절반을 죽였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네. 타노스는 타이탄 행성도 절반 죽였는데 그 행성도 멸망했고 더더욱 죽음에 집착하여 우주 절반을 날려버리고 싶어하는 미친놈으로 그쵸. 완성이 된 거죠. 그 영화상에서 타노스가 가무라를 되게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걸로 나오는데 네. 그 망해버린 작전을 다시 성공시키고 싶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딸을 죽인단 말입니까?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토르가 이제 네. 가오갤 멤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he slaughtered 이거 어떻게 읽어? He slaughtered half my people 해서 네, 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이, 네. 했는데 반이 네, 죽었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 네. 반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영화 속에서는 네. 백성들이 다 전멸한 것처럼. 네. 그럼 토르 3는 왜 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요. 기껏 어찌 이복누이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낑낑대고 네. 나왔더니 다 죽어버리고. 바로 타노스가 다 토르 너무 불쌍하잖아요. 토르 그쵸. 다 잃었어. 토르에겐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좀 덜 알려진 부분이어갖고 좀 더 정확히 알려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토르 그 아스가르드 국민들은 반은 살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로키는 죽이고 토르는 살린 이유가 타노스가 반반에 집착하는 미친놈이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에요. 네. 절반에 집착하는 네. 미친 빌런이라는 설정이 아주 중요해요. 네, 근데 이것도
이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죠. 네, 맞아요. 해외 언론에서는 토르3에서 활약했던 발키리 캐릭터가 도대체 어디서 이제 아스가르드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을 갔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면서 흥미로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저걸 궁금해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저희가 노스포존에서 토르3를 보시면 마지막 장면하고 인피니티 워의 첫 장면이 이어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네, 맞습니다. 아스가르드 백성들 절반을 자막 하나로 그냥 다 네. 날려버렸죠. 이후에 아스가르드 국민들이 나오고 이럴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장면을 편집할 수도 네. 없고. 그리고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짧은 영어 실력으로 직독직해를 해서 보여드려도 너무나 오역인 게 티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뉘앙스가 잘못 네. 해석된 것도 많았어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하고 비전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비전이 이만의 마인드 스톤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마인드 스톤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친구를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네. 자막만 놓고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와 비전이 세상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는 절친 오브 절친 이라고 밖에 그쵸. 설명이 안 지금 되죠. 지금 지구의 멸망이 지금 달려있는 상황인데, 네. 친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대사를 영어로 하면은 We don't trade life라고 해서 나 더 이상 생명으로 거래하지 않겠어. 수백만 명의 목숨하고 하나의 목숨을 저울지 않겠어.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데 번역을 아주 정말 이거는 의역이라고도 말할 수 없이 초월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네. 아, 저는 이 해석이 정말 화가 났던 게, 네. 이거는 어벤져스2, 이렇게 에이지 오브 울트론부터 시작된 어벤져스 네. 전체 시리즈를 아우르는 엄청난 주제의식을 담은 그 캡틴 아메리카의 대사거든요. 네, 맞아요. 왜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 1의 리더인가를 보여주는 대사이고, 그 신념을 이제 보여주는 대사인데, 아니, 완전 지금 나의 캡틴 아메리카를 감성충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정말로. 네? 감성충. 완전. 아니 심지어 비전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친구라는 관계로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 오역이 앞선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오역보다 더욱 심각한 오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솔로 무비를 네. 계속 보아오셔서 이제까지 네. 이 캡틴의 신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 화날 수밖에 없는 대사죠. 그리고 아마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아마 분명히 이게 이게 어벤져스 4가 나오면은 네. 그 대사의 의미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대사가 되게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더 아마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이런 것 말고도 소소한 오역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네, 지금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쿠키 영상에서 닉 퓨리가 캡틴 마블을 호출하기 전에 마더파커에서 그 F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더라고 하면서 사라져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한국어 자막으로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그거 뭐죠? 우정의 무대처럼 어머니를 불러볼까요? 그쵸. 어머니 이러고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호출기를 보여주니까 관객 여러분이 네. 이제 캡틴 마블을 호출했다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시고 마치 어머니한테 네. 삐삐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마더퍼커라는 대사가 닉 퓨리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쵸. 네, 그 대사 정말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게 박지훈 번역가가 계속 네. 마블을 번역해 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네, 적어도 맞습니다. 이 대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마더퍼커라는 거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슈리는 공주잖아요, 슈리가. 네. 슈리가 공주인데 지금 그 어벤져스 영웅들이 다 공주한테 반말을 하고 서열 관계까지 무시하는 엄청난 조월 네, 번역. 공주님이라고 안 하고 반말을 하고 네. 공주님은 존댓말 해요. 네. 미국 놈들한테. 캡틴 아메리카는 군인이잖아요. 네. 캡틴 아메리카 군인인데 일개 미국 군인한테 와칸다 제국의 공주 존댓말을. 정말 뭐예요, 지금? 정말 아주 대단한 논란이고요. 네. 그리고 어벤져스 하면은 완벽한 캐릭터 무비인데 맞습니다. 박지훈 번역가가 이제까지 그 캐릭터의 매력을 제대로 못 살린 거는 너무 악명이 높아요.
뭐 네, 그래서 제일 불만이 되게 많았죠. 네네. 이번에도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가오갤 크루하고 아이언맨이 이제 타노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쓸지 논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의 작전을 듣더니 스타로드가 I think it's good, except it's suck 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작전 말이야 별로인 거 빼고 괜찮아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뒤에 뭐라고 하냐면 So let me do the planning. 내 작전은 완전히 기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so it might be really good 해서 내 작전은 정말 네. 기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스타로드는 이런 유한 대사를 구사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네, 너무 착해졌죠? 네, 너 작전 말이야 별로인 것 빼곤 괜찮은 것 같아. 그치만 내가 짠 작전은 완전히 기발해. 이게 뭐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걸 그냥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네. 네 작전 괜찮아. 구리다는 것만 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조금 더 훨씬 낫지 않아요? 직접적이고 직설적이고 약간 저속한 단어를 쓰는 편이 더 나았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또 토르 팬들이나 네. 이제 토르 팬분들이 이제 꾸준히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토르가 이게 지금 10년 동안 계속 지적한 문제예요, 이거는. 네네. 토르가 원래는 되게 토르 말을 해석을 해보면은 되게 문어체를 쓰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여러분 토르 천둥의 신을 네. 보시면은 그 네. 토르가 말하고 있는 대사들이 굉장히 셰익스피어 연극 같다는 느낌 네, 받으실 수 맞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토르가 문어체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 토르가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사극 말투를 쓰는 캐릭터인 거예요. 맞아요. 예, 뭐뭐 하네. 뭐뭐 뭐뭐 하길 바라네. 자네가 애썼네. 약간 네. 예, 뭐 약간 이런 식의 그건데 그런 뉘앙스 해석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꾸준히 10년 동안 내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재미적인 포인트들이 다 우리는 못 느끼고 보는 거죠. 저는 그 대사 제가 뉘앙스가 희한하게 번역된 게 토르 3에 와서 절정에 달했다고 생각했는데 토르 네. 3를 보시면은 토르는 이제 아스가르드의 왕이 아니라 네. 그 무슨 현대극에 나오는 진짜 약간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허당 캐릭터 같이 그렇게 되게 개그치는 네. 캐릭터 같이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개그 코드도 좀 달라지고 네. 뭐 완전히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캐릭터 자체도 해석을 다르게 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제 어떤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이 어벤져스를 좋아하시는 팬분이겠죠. 그분 찾아보다가 찾은 건데 이제 토르가 이제 가오갤 크루들이랑 헤어질 때 뭐 bid you farewell and good luck, 마론스, by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작별을 고하네. 멍청이들이여 안녕히 이런 대사래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뭔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진짜 엄청 예의 바른 척하면서 단어는 네. 이제 놀리는 약간 이런 토르의 매력을 정말 제대로 담아놓은 대사인데 저거를 행운을 빈다 등신들 굿바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게 그 토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재밌는 건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짜 정말로 재미없게 대사를 해석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비슷한 맥락으로는 이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부하로 나오는 에보니모 캐릭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에보니모 네. 캐릭터도 굉장히 고어를 구사하면서 고어치 옛날 말투를 구사하면서 네. 시종일관 본인의 밑에 있는 이들을 깔보는 식의 말을 하는데 그런 네. 뉘앙스가 전혀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게 에보니모 맞습니다. 캐릭터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단순히 내용을 잘못 번역했다 이런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해쳐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네. 무척이나 중요한 이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이런 지적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는 이제 번역을 맡긴 주체죠. 배급사 디즈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해석의 차이라서 그 부분에 해답은 어렵고 어벤져스 4에 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사과나 수정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팬분들이 더 화가 나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점을 보면은 저는 디즈니 코리아도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물론 1차적인 잘못은 번역가에게 있지만 모든 작업이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봉이라는 단계를 거치기까지 검수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쵸.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박지훈 번역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마블 팬분들과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그럼에도 계속 네.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에서 디즈니 코리아가 상당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특히 박지훈 평론가는 이제 매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걸 번역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말이 그런 식으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역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토르가 무기를 만들 때 에이트리가 별의 아이리스가 네. 고장났다. 이렇게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아이리스 조리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맞아요. 지금 마블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까지 고려하고 배려해서 번역을 했다라고 네. 말한다면은 그걸 별의 조리개라고 하면 쉬울 텐데 왜 굳이 별의 아이리스라고 그쵸. 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건지 네. 그 오역 목록을 보고 알았어요. 아, 정말. 아니, 그리고 저는, 왜 네. 뭐지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거 영화 보면서도 좀 했는데, 이거 비전이 왜 물질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네네, 페이징 맞아요,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굳이 네. 그걸 페이징 능력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물질을 통과한다고 하면 안 되나? 보면서도 저는 그 생각 사실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비전이 원래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음. 왜 안 돌아다니지? 약간 왜 저렇게 능력치가 떨어졌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계속하면서 네, 인피니티 워에서 진짜 가장 어이가 능력을 못 없더라고요. 쓰는 캐릭터죠, 비전이. 네. 음. 진짜 저는 이제 이 방송 만들기 전에 네. 이제 허거 씨랑 이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제 그 어벤져스 보고 왔으니까 얘기를 좀 했는데 허거 씨는 네. 진짜 그렇게 말 쉽게 해서 번역을 할 거라면은 왜 타임스톤, 소울스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음. 만약에 시간의 돌, 영혼의 돌 이런 식으로 해석했으면은 진짜 중장년층이고 어린이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타임스톤, 소울스톤 뭐 이런 식으로 뭐 파워스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뇌리에 딱 꽂히지 않게 했는지 그렇게 쉽게 해석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면 왜 그런 쓸데없는 영어를 그냥 바로 네네. 음역으로만 해놨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오역 논란이 거세져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의 오역 논란을 보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을 정말. 보시면 이거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하죠. 수치죠, 수치. 기사 내용을 네. 보시면은 영어를 잘 못하는 일반 시민들도 번역가가 기본적인 수준의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보도해놨어요. 이쯤 되면은 이거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죠. 저는 제가 번역가면은 이런 기사가 나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업 그쵸. 윤리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영화계 사람들이 배급사나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박지훈 번역가 고용하고 이거 검수한 사람들도 싹 다 한국 사람일 거고 박지훈 씨도 한국 사람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영화계가 영화값을 올리고 이게 뭐 영화계를 위한 거다. 영화계 이렇게 독과점을 다 해놓고 관객들을 위한 거다. 관객들이 이 영화를 많이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동의해요. 어벤져스의 번역, 예를 들어 이때까지의 마블 시리즈의 번역이 별로다라고 지적을 해온 팬분들이라면은 상당한 영화 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영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화를 보는 영화 팬분들일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크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네,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인피니티 워가 계속해서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리라는 점이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서 더 아쉬운 일이에요. 아마 이게 뭐 굿다운로더라든가 이런 걸로 올라와서 볼 수 있게 되면 아마 제대로 번역된 편이 나오지 않을까요? 팬들이 아마 고쳐서 올려주시겠죠. 네. 고쳐서 올려주시겠죠. 그 자막으로 이제 엮어서 이렇게 봐야겠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다음 편은 정말 이런 논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번역에 대한 논란이 참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좀 의도치 않게 이렇게 영화 외적인 부분에서 비판을 할 부분이 길다니 참 속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좀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민지 씨는 좀 어떻게 이제 좀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가 무비오톡 진행한 이래 가장 리뷰하기 어려웠는데요. 두 가지 이유예요. 뭐 작품이 너무 대단하다거나 감히 나 따위가 평론할 수 없다 이런 이유는 아니고 네. 하나는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지난 10년을 집대성한 대작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물론 집대성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마블이 꾸준히 솔로 무비를 내오고 밑그림을 그려오고 그걸 큰 그림으로 확장해 온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프로젝트에 막바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규모, 위용, 또 차곡차곡 쌓인 세계관과 캐릭터들, 그들이 내는 시너지, 이걸 단순하게 압축시켜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어벤져스 작품보다 훨씬 더 다른 각각의 솔로 무비나 이때까지 이어졌던 시리즈들이랑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독립영화적인 성격보다는 정말로 이게 어떤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한 단계, 한 흐름을 정말 묶어내는 그런 지점에 있는 영화다 보니까는 정말로 저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이 영화 어떻게 방송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10년짜리 프로젝트인데, 만약에 봤을 때 허접했으면은 화가 났을 텐데, 또, 심지어 맞아요. 영화가 이 10년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여요. 그러니까 더, 맞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이런 좀 그 위용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시점이에요. 이 작품 자체가. 작품에 결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충격적으로 생각했겠지만 정말 영화 결말이 충격적. 크레딧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에서 크레딧 형 거기서 왜 나와? 왜 나? 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기승전결해서 그래도 결이 나야만이 우리가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결이라는 것은 맺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피니티 워는 이야기 자체가 위기 단계에서 끝나 있어요. 마치 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2부로 나누어서 개봉했는데 그 1부만 보고 나온 느낌? 1부를 보면은 맞아요. 딱 저도 딱 네네네네. 그 도비 죽고 다들 이렇게 처참한 표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미래를 헤쳐가야 되지 하면서 그 표정 보여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인피니티 워도 그래요. 맞아요. 네. 생각해 보시면은 악의 무리든지 정의의 전사든지 하여튼지 간에 한 곳으로 모여서 치고받고 결론을 내야만이 뭔가가 종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오히려 주인공들을 흩뜨려 놓고 새로운 위기 과제를 제시한 다음에 끝나버려요.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To be continue.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제일 이제 11호가 끝나고 가장 관심을 모았을 만한 캡틴 아메리카와 그 캡틴 아메리카인 스티브 로저스랑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만나지도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정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아쉬웠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루소 감독이 이제 제작 중에 이거는 도저히 한 편에 담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두 편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4가 나와봐야 완결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다음 편을 위한 포석 혹은 교두보 정도로 표현을 해야겠는데 그 역할 자체는 아주 대단하게 잘 해냈어요. 적어도 모두가 가지고 계셨을 기대치에는 충분히 보답하는 작품이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마블이 보여줄 게 있는가? 이런 의문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난 10년의 마블 세계관을 이제 지켜보시면서 물론 팬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약간 피로감이 쌓이는 시점이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이제 볼 것도 영화도 너무 많고 힘들죠. 네. 그런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작품이에요. 마블이 우린 아직 건재해 이렇게 만천하의 위용을 떨치는 것 같은 작품이어서 저는 보면서 와 그래도 역시 마블이구나. 마블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게 새로운 판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더 다음 세계관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봐요. 네. 저는 사실 블랙팬서를 보고 생각을 했었던 게 블랙팬서나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보고 생각을 했었던 게 마블은 아직도 매력적인 캐릭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감독도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벤져스 3를 보고 나서는 그런 평가를 내가 내려도 되나? 감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걱정을 했었던 내가 바보인 것 같이. 전 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어벤져스 2가 별로였거든요. 굉장히 네. 재미가 없으셨나봐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네. 재미는 있었죠. 근데 이제 실망스러웠었어요. 음. 되게 실망스러웠었는데 그래서 어벤져스 4를 좀 기대를 안 하고 갔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랬었는데 네네. 그런 걱정을 정말 내가 왜 했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네네. 그 어벤져스 2에서 느꼈던 실망감이 11워, 블랙팬서, 그 스파이더맨 홈커밍 이 세 작품을 보고도 이 세 작품을 너무 잘 보고도 그렇게 딱 내려놓을 수 없었던 마블에 대한 걱정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이 영화에서 문제가 되는 건요. 지금 원작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온갖 영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네. 그다음에 전 1세대들의 히어로들, 또 우주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이 나오죠. 영웅이 너무 많다는 것 정도가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 분량을 조율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깨지게 고민했을까 생각하면은 아유, 제가 다 한숨이 나요. 그만큼 쉴 새 없이 격돌하고 터지고 또 정신없이 번쩍번쩍 하는데요. 시각 효과나 네. 전투 장면 등등을 통틀어서 이제 제가 볼거리라고 한데 묶어 칭한다면은 그 볼거리는 가득 차다 못해 넘쳐 흘러요. 그래서 잠시도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제가 그 노스포전에서 네. 그랬잖아요. 볼만한가요?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볼만해요. 왜냐하면 볼거리는 진짜 충분하고요. 하도 요란하게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하다 보니까 다 보고 나면은 정리가 힘들 정도예요. 도대체 어디서 누가 네. 뭐 하고 싸웠었지? 너무너무 쉴 새 없이 터지니까. 그래서 좀 솔로 무비를 보고 가시면은 이해가 더 편하실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인피니티 워는 많은 요소들이 과잉되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죠.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네. 액션씬도 정말 많고 네, 그렇죠. 진짜 네. 적도 이제까지의 적 중에 가장 최고로 세고 와, 맞아요. 네. 어떻게 그 정도로 셀 수가 그리고 있어요? 그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것도 물질들 중에서도 이전까지의 발견된 물질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고 모든 것들이 그걸 다 합쳐놨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모든 것들이 다 넘치는데요. 또 그 과잉을 기가 막히게 조합하고 조율해내는 게 마블이 가진 가장 최고의 장기 같아요. 그 과하다는 느낌보다는 보시면은 대박,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힘이 마블에 있고 그만한 능력하고 배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어벤져스 시리즈는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어벤져스 1도 그랬고 사실 2도 제가 실망한 거랑은 좀 뭐 실망한 거랑 별개로 어쨌든 그 영화도 대단한 건 맞고 네. 근데 이제 11호에서는 또 그 어떤 실망했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제 성공해내는 거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다루는 능력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하죠. 예. 제가 이번에 인피니티 워를 보고 와 진짜 마블이 캐릭터 하나는 끝장나게 잘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네. 이제까지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시면은 각지에 흩어진 히어로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데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한 편의 장기말을 모조리 집합시킨 다음에 공통의 목표를 줘요. 그래서 그 말들이 개개인의 장기를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전개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시면은 물리적 측면에서 봐도 제법 흥미로운 선택을 했어요. 그 장기말을 서로 다른 곳에 흩뜨려 놔요. 모으지 않고. 몇 개의 묶음을 만들어서 A그룹은 이쪽, B그룹은 저쪽, C그룹은 또 그 반대쪽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분산시켜 놨는데 이럴 경우에는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조합하고 배치하느냐의 차원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선택인 거죠. 그렇죠. 근데 상당히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아마도라는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요. 마블하고 루소 네. 형제가 인피니티 워를 만들 때 직면했을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히어로를 네. 도대체 언제 다 보여주지? 솔직히 우리가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2시간 반이라는 상당히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2시간이라고 네. 평균 봤을 때
그 네. 엄청난 양의 히어로들과 적들이 등장해서 와글와글 싸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숙명적인 숙제였는데, 지난 10년을 쌓아오면서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효과적으로 풀어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캐릭터를 흩뜨려 놓아서, 팀처럼 만들어서 흩뜨려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들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데서 오는 재미를 부각시킨 것이 이번 인피니티 워의 성공 비결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앞에 한번 배가 한 척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배에 히어로들을 몽땅 태우면은 영화는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파도에 배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과제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처럼 배도 뭐 유람선, 돛담배, 모터보트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를 다 주고 거기다가 히어로를 이렇게 몇 명씩 떼어서 태워놔요. 너는 이 배, 너는 저 배. 그리고서 야, 다 같이 바다를 건너는 게 목표야 라고 하면 더 이상 배가 앞으로 잘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이 광활한 바다를 건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 척이라도 네. 뒤집혀지면 문제가 생기고 또 단 한 척이라도 파도를 뚫을 수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게다가 맞습니다. 각자 타고 있는 배가 다르니까 연료나 엔진 속도에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서로 비슷하게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훨씬 까다로운 영역에 들어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아주 기가 막힌 리듬을 보여줘요. 그 어떤 A팀이 문제 상황에 고조되어 있을 때 그 긴장감이 한껏 고조되면은 이걸 해결하지 않고 바로 B로 턴을 넘겨서 상황을 반전시켜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보통은 B도 실컷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딱 직면해서 어쩌지? 네. 이러면은 확 긴장감 고조하고 바로 다음 장면이 넘어가면은 B가 신명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 안 싸우는 장면은 사실상 타노스가 감성팔이 할 때밖에 없는데 네. 그 정도로 싸움씬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렇게 A에서 한껏 네. 끌어올린 긴장감을 B로 넘어가 터뜨리는 방식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흐름이 넘어갔다는 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은 씬들을 줄줄이 사탕 엮듯이 딸려 나오게 해놨는데 B의 절정에서 또 C의 절정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절정 구간이라서 관객의 몰입도는 그대로 유지돼요. 깨지지 않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턴은 또 C로 넘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벌써 A에서 B에서 C로 흘러왔잖아요. 처지는 구간 없이.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히어로 무비, 네. 뭐 상업 영화, 정말 지극히 자본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되게 뭐 그냥 뭐 영웅 나오고 뭐 잘생긴 사람들 나오고 뭐 CG 대판 쓰고 막 네. 다 뭐 때려 부어서. 막 이렇게 뭐 다 때려 부었으니까 당연히 잘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했는데 실패한 영화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께서 다른 히어로 무비를 보시면은 비교되는 측면도 많이 있을 그 거고요. 어떤 상업 영화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잘 해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영화라는 매체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관객과 소통하는데 성공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그 칭찬에 하나 더 보태자면은요. 액션 장면이 네. 단순히 치고받는 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벤져스 네네. 인피니티 워를 보시면요. 히어로들이 크게 지구하고 우주 이렇게 두 장소로 나뉘어서 격전을 벌이거든요. 네. 이런 이렇게 장소를 갈라놓는 것에도 벌써 캐릭터 활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선은 초반부에 이제 그 지구에서 싸우는 아이언맨하고 헐크, 또 닥터 스트레인지, 웡 이렇게 뭉쳐서 싸우잖아요. 이들을 보시면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아이언맨하고 헐크는 과학기술을 신뢰하는 뭐 과학자라고 칭할게요. 그런 쪽 사람들이고 또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웡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통된 요소를 가진 히어로들을 둘씩 묶어서 거기서 또 보시면은 또 신령술을 다루는 쪽하고 과학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면이 있죠. 그런데 같은 팀으로 묶여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고 잘 보시면 나중에 우주에 가서 타노스하고 싸우는 히어로들은요. 전부 공중전을 해요. 활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아이언맨, 네. 스파이더맨, 또 닥터 스트레인지, 스타로드, 네뷸라 전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액션 전체를 디자인할 때 활용 범위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발을 무조건 땅에 붙이고 싸워야 하니까 네네. 네, 대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땅이 이어지는 곳에서만 액션이 가능하죠. 물론 뭐 점프하고 뛰고 건물 위로 날아다닐 수야 있겠지만은 이렇게 네. 아예 공중전이 가능하고 활공을 할 수 있는 캐릭터들만으로 액션을 디자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노스를 가운데다가 세워놓고 히어로들이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공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서로의 기술을 계속 네. 써가면서. 그런 장면 등이 네. 이에 해당해요. 그 보시면 이 리듬이 끊기지 않으면서 아주 정신없을 정도로 뭔가 빠르게 확 돌아가죠. 그걸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 화면 전체를 쓰고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라는 넓고 광활한 지대가 싸움터라는 거를 강조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이 지면에서만 붙어 저는 싸우는 것보다, 네. 저는 루소 형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액션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거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하고 11호에서 이미 너무나 충분히 보여줬죠.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어벤져스 1, 2가 종료되더니 하고 나서 네. 이제 2가 끝나고 이제 11월을 이제 윈터 솔저를 맡았던 루소 형제가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뻤거든요. 맞아요. 정말 기대를 정말로? 높이는 측면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어벤져스 3에서도 그 루소 형제의 장기를 진짜 잘 보여주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액션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감독의 역량을 상당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는 어떤 시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관객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고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건드리는 컨택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액션이 그냥 치고 부수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관객들이 몰입하고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액션씬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도 어떤 인물들의 갈등 구조라든가 스토리 서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액션 디자인을 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루소 형제들이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정말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하고 11호는 액션 눈여겨보시면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인피니티 워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은 반대로 이제 우주 반대편에는 지구에서 싸우는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와칸다 제국에서 싸우죠. 그런데 이 인물들은 네. 주로 땅에 붙박여 싸워요. 보시면 캡틴 아메리카, 맞습니다. 블랙 위도우, 또 완다, 그렇죠. 네, 블랙팬서, 네. 와칸다 제국 전사들, 그리고 헐크도 그 와칸다에서 만든 갑옷 같은 거 입고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맞아요. 붙어서 싸우는데 이들의 적인 외계 생물을 보시면은 역시나 땅에서 네 발로 달리게 생겼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액션 디자인은 또 그 와칸다 제국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가 모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늘 쪽이 텅 비거든요. 물론 워머신하고 팔콘이 계속 날아다니기는 하지만 어떤 공중전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네. 느껴질 즈음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분위기 반전으로 맞아요. 토르가 새로운 무기를 갖고 정말 나타나죠. 네. 그 장면이 진짜 그 어벤져스 4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네,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공중에서 갑자기 팍 그 새로운 무기의 힘을 쫙 보여주면서 나타날 때 진짜 가슴이 뚫리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토르가 엄청나게 애를 쓰잖아요. 네네. 혼자서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로켓 맞아요. 로켓하고 같이 가서. 그루트하고. 네. 그 조합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보면,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반전을 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장소별로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지구에서는 여성 히어로들이 많이 활약해요. 뭐, 블랙 위도우라든지, 그렇군요. 오코에라든지, 완다라든지 다 지구 쪽에 있죠. 그리고 우주편에 보시면은 비교적 젊은 히어로들이 활약해요. 스파이더맨이나 스타로드나 이제 새로운 또 네뷸라도 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히 지구편, 우주편 나뉘어서 그냥 갈라져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액션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고 성별에도 나이에도 차등을 두어서 양편의 싸움이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비중으로 돋보이게 해놨어요. 저는 정말 이거는 연출이 머리를 잘 썼다 그렇게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장면을 다룰 때 네. 이 장면들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심어놓고 정확하게 표현을 잘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분량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소외되는 히어로가 없게 한 것도 놀랍지만은 그 많은 히어로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 이상씩은 다 쏴줘요. 그것도 진짜 네, 대단하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얼마나 네. 골치가 아팠을까. 근데 또 해내는구나. 이런, 와, 네. 해내는구나. 그 감탄과 함께 이렇게 기분이 딱 좋아지죠. 그런 차원에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판을 정리하고 또 동시에 판을 뒤엎는 기능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번 작품은 그 자체로도 재밌고요. 더불어서 4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올려놓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민지 씨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빨리 가서 다시 보고 싶네요. 저도 보고 와서 이제 페이즈 2, 3 작품들 복습하면서 이 리뷰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보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 열기가 식었을 때 이 2차를 찍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민지 씨가 리뷰 자체가 좀 힘들다고 했지만 그래도 왜 재미있는지 어떤 점에서 어벤져스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근데 아쉬운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셨나요?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기는 한데 지난 어벤져스 무비들에 비해서는 스토리가 좀 빈약해요. 그리고 또 어벤져스 시리즈는 솔로 무비들에 비해서는 스토리가 좀 빈약해요. 네, 맞아요. 어쩔 수가 없죠. 하도 인물들이 그럼요. 그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세트하고 모두를 위한 세트는 그 집중도나 디테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나름대로 다 챙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이제까지의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지적되어 온 논리나 개연성이 약간 튄다. 이런 구석들이 조금 있기는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솔로 무비, 특히 아이언맨 시리즈나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에서 부각되어 왔던 그런 철학적인 논쟁들도 인피니티 워에서는 좀 빠져 있어요. 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히어로들을 한데 모아놨으니까 그에 걸맞는 볼거리를 충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마블이 지난 10년 충실하게 솔로 무비를 제작해왔을 텐데 저는 솔직히 팀 어벤져스 시리즈보다는 솔로 무비들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어벤져스는 그들이 다 뭉쳤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고 아무래도 뭔가를 고찰하고 또 뜯어보는 재미는 조금 적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1, 2로 나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벤져스 시리즈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11호를 보고 난 관객들은 제일 궁금했을 게 토니와 스티브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둘이 만나지도 않고 끝나버리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커다란 문제점이 산재가 됐는데 그걸 뭔가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스티브의 편지 한 장만으로 무언가를 후리리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인피니티 워로 넘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사람이 만나고 갈등하고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라든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논리나 이런 게 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아예 빠져버려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일단 이 자체 영화 하나로만 평가했을 때는. 지금 원작 씨가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받아서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이미 캐릭터들의 특성과 역사가 공고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돌고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는 모든 히어로들은 필사적으로 이 세계관을 지킬 의무를 나누고 있는데 당연히 이 세계관이 10년이나 쌓였으니까 얼마나 탄탄하겠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그 형태나 과정은 매번 비슷해요. 일단은 맞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의 침공, 그에 맞서 싸우는 히어로 팀, 그리고 히어로들에게는 강박적인 신념이 있는데 정의를 수호하자, 인류를 지키자. 그리고 반대편에 선 빌런들은 항상 학살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 이 똑같은
똑같은 형태가 네. 그냥 계속 인물만 바꿔서 에피소드만 바꿔서 굴러가요. 그런데 아까 원작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1화에서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었는데 그걸 토니 스타크하고 네. 스티브 로저스가 어떤 만족스러울 만한 해결책을 보지 못한 채로 영화가 끝나고 그냥 인피니티 워로 넘어와 지금 버렸다고요. 넘어왔는데. 네네. 네. 그런 것처럼 분명히 마블 영화들이 기존 솔로 무비에서 계속해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기는 해요.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고 특히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가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아이언맨 시리즈도 네.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를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해결책이 좀 미봉책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멋있게 제시하는 것에 비해서 해결책은 개인적인 감정에만 얽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조금 빈약한 서사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빌런은 꽤 논리적이에요. 이 마블의 빌런들은 방식이 과격해서 그렇지 맨날 왜냐면은 죄다 몰살시키자, 죽이자 이게 그 빌런들이 내세우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은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미친놈들이지만은 그들만의 강력한 진리나 이치는 있는데요. 이번 인피니티 워를 보시면 타노스도 그래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으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구가 처한 위기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자원과 식량은 한정적이지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노스가 본인의 고향인 타이탄을 살리기 위해서 제시했던 해결책이 뭐냐면은 부자, 가난한 사람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랜덤으로 절반만 싹 죽이자. 이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나는 랜덤으로 죽이니까 공평하지 않냐 이래요. 물론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인데 네. 개소리지만 그 나름의 진리와 논지는 상당히 탄탄하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지금 인류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랑도 지금 연관되어 있고 네. 실제로 좀 어느 정도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폭력적으로 이제 나가는 쪽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계속 뭐 이렇게 수긍 뭔가 이렇게 타노스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좀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영화적으로 너무 반복되는 좀 클리셰적인 스토리 아닌가. 물론 장르적인 특성을 부시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깝게 킹스맨 1의 빌런 발렌타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소리 했었잖아요. 맞아요. 인구가 네. 너무 늘어나니까 죽이는 걸로 해결보자 이렇게 네. 발렌타인도 이야기하고 영화는 아니지만은 다빈치 코드라는 책으로 유명한 댄 브라운 작가의 인페르노라는 소설을 보시면은요 거의 흡사한 문제점과 흡사한 해결책 제시가 나와요. 그 책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다시 돌아와서 아이언맨의 빌런이었던 오베디아라든지 오베디아는 그러죠. 그 무기 군수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맞서 싸워왔던 주적 하이드라 이들이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논리적인데 특히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나왔던 그 헬리케이트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이 하이드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논지를 게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면은 이제까지 범죄의 요소를 가진 사람들을 분석해서 그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롭지 않은가. 이 문제는 여러분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시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영화들에서 집중해 왔던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가깝게 와닿아 있는 어떤 윤리적인 의문점을 제기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편의 논지는 상당히 철학적인데 그 반면에 있는 히어로들의 논리는 정의 구현이 끝이니까 그거는 빌런들이 내세우는 논리에 비하면 다소 무조건적이고 강박적인 신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히어로가 왜 태어나냐면은 히어로는 악이 있어야 존재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히어로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의 구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더 깊은 철학의 문제로 들어가면 성선설, 성악설의 문제라든지 인간이 정말 선한가 혹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이런 문제도 제기해 볼 수 있고 또 지금 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를 보면은 비관적 운명론자예요.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왜냐하면은 타노스는 결국에는 이 우주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주의 멸망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맞습니다. 필연적인 운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서 절반을 죽이는 것으로 해결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운명론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런 반대쪽의 논지는 상당히 해석해볼 여지들이 많지만 히어로 무비의 태생적인 한계이기도 한데, 히어로들은 그렇게 인류를 지키려고 정의를 수호하려고 태어나고 만들어진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로 모든 게 설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태생적인 한계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마블이 이걸 뛰어넘는 경지를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까지. 네, 어벤져스 맞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들의 조합하고 활용은 빛이 나지만, 이게 뭐, 4에 갔을 때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또 얼마나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내러티브가 펼쳐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은요, 3만 놓고 본다면은, 뭐, 타노스는 상당히 본인 사연 팔아가면서 좀, 이 미친놈한테 이 정도까지 사연을 부여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타노스를, 많은 장면을 할애했죠. 타노스의 당위성을 주장해줘요, 영화가. 왜 타노스가 이렇게 네.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얘는 우주에서 굉장히 불쌍하고 안 된 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설명해주는데, 네. 그 반대편은 단지 히어로들은 맹목적으로 맞서 싸우는 데만 그친다는 데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물론 인피니티 워를 보면서 다크나이트 같은 이야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 네. 인피니티 워가 마블의 10년 집대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마블이 장장 10년이나 히어로 무비를 만들어 왔는데 다크나이트나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잖아요. 뭐 그게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항상 주기적으로 뭐 솔로 무비들에서 어떤 관객들이 고민해 볼 만한 철학적인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팀 어벤져스고, 그렇기 때문에 너와 친구는 아니지만 뭐 동료애적인 측면에서 네가 부른다면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좀 뭐랄까 막연한 이유들로 늘 개인적인 감성에 그쵸. 의존해서만 결과를 냈다라는 것은 마블이 지금까지 보여준 한계점이 아닌가. 그런 뭐 차원에서는 과연 4에서 지난 10년의 경지를 넘어서는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지, 그거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역에 희생당했지만 캡틴 네. 아메리카가 비전한테 이제 더 이상 수백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목숨을 희생하지는 않겠다, 저울질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의 신념을 밝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거는 캡틴 아메리카 본인이 가진 어떤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인데, 다행히도 제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마블 캐릭터들에게는 각자 이런 포기할 수 없는 지점들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걸 네. 어떻게 살리느냐가 이 다음에 개봉할 어벤져스 4를 볼거리만 화려한 히어로 무비에서 그치게 할 것인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마블을 기대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확실히 이 영화가 어벤져스 4에 너무 많이 밀어놓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영화를 지금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3의 전체적인 감상평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벤져스 4를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서도 어벤져스 4를 보고 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참 아쉬운 이야기를 남기면서 한 줄 평을 내려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민지 씨 뭐 어떻게 별점과 한 줄 평을 내려봤나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오늘은 처음으로 특별하게 한 줄 평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 줄 평이 아니잖아요. 2줄 평이죠. 네. 한 줄 평 곱하기 2죠. 각자의 한 줄 평 곱하기 2. 아무튼 제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전체적인 리뷰를 보시면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선택을 못 하신 거죠. 선택을 하시기 너무 힘들으셨던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 한 줄 평. 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후속편을 위한 성공적인 포석, 그리고 마블이란 네. 제국의 금자탑. 네. 그 보시면은 이거는 딴 얘기긴 한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편에 보시면 그 편에서 나오는 적이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이 원하는 거는 제국의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국이 네. 팀 어벤져스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 한 줄 평을 마블이란 제국의 금자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블이라는 제국 자체가 지금 이 인피니티 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히어로들이. 그런 차원에서는 10년짜리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구나. 그런 신뢰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작품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리고 별점은요. 별은 3개 반이고요. 평점 네. 3.79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박한 것 같기도 하네요. 박하다라기보다는 이게 제가 네. 발당 위기 전개 절정 결말에서 위기 단계까지 본 제가 줄 수 있는 거의 최고점에 가까워요. 만약에 저도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4까지 같이 함께 혹은 이 영화가 거의 4시간에 달하는 무슨 배너 수준의 영화라서 제가 끝을 그쵸, 다 보고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은 어쨌든 포석이나 네.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평가할 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 저는. 네, 이해가 네, 되네요. 원작 씨는요? 저는 한 줄 평은 마블 역시 이 분야 갑 오브 갑. 네. 네. 정말 그렇게 어떤 진짜 최고구나.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진짜 이런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잘 만지는구나.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별점은 별 4개고 별점은 4.2입니다. 오, 높네요. 전 좀 후하죠? 네, 뭐 민지 씨 말도 일리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결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평가할 때 줄 수 있는 점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긴 네네. 하는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분야에서 네네.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영화의 별점이 이렇게 후하지가 않으면 어떤 영화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민지 씨가 이야기한 측면에서 뭐 별점 10,000개 별점을 5개 준다든가 제가 레이디보드에서 줬던 정도의 별점을 준다든가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좀 높은 점수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감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루소 형제가 계속해서 4까지 만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쭉 이어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3가 이 정도 결과물이면은 4도 최소한 중박은 칠 것이다라는 어떤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3를 보면.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담이지만은 1세대 히어로들 중에 누가 죽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저 사실은 아이언맨이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인피니티 워 보는데 캡틴 아메리카 등장하는 장면에서 제가 그만 심장을 빼앗겨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이 히어로들 천년만년 보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맞아요. 배우들 입장에서는 한 캐릭터도 10년을 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뭐 어떻게 이제 어벤져스 4에서는 보내줘야 될 캐릭터가 분명히 생기기는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웃으며 안녕할 수 있을지 내년을 또 기다려봐야겠네요. 슬프네요. 그 사이에 나오는 마블 작품들은 정말 다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물론 안 그래도 보겠지만 인피니티 워의 다음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솔로 무비를 열심히 챙겨봅시다. 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정말 기나긴 준비를 했고 기나길게 방송 녹음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작 씨.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팟빵 어플 오른쪽 상단에 하트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꾸준히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댓글 피드백도 정말 많이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작이었습니다. 저는 민디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톡.